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같이 볼 자료는요. 서울 명동에요. 암호화폐 ATM이 생겨서 비트코인 같은 걸 바로 원화로 뽑을 수 있게 됐대요. 야, 이걸 보면 암호화폐가 진짜 우리 생활 가까이 왔구나. 뭐 이런 생각 들죠. 네, 맞아요. 바로 스테이블 코인. 아, 스테이블코인이요. 그 미국 달러 같은 실물 자산의 가치를 딱 고정시킨 거잖아요. 바로 그 스테이블코인이 기존 금융 시스템, 특히 한국에는 어떤 영향을 줄 거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예시로 베네수엘라 얘기가 나오는데 거긴 뭐 경제가 워낙 불안하니까요. 자국 화폐 대신에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막 쓴다는 거예요. 이게 참 먼 나라 얘기 같지만도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자료 보면서요. 스테이블 코인이 정말 우리 금융의 미래가 될 수 있을지, 그리고 이게 한국한테는 기회일지 아니면 위협일지 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영상에서 먼저 그 베네수엘라 사례를 자세히 보여주잖아요. 뭐 초인플레이션 때문에 자국 화폐 가치가 완전 폭락하니까 사람들이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뭐 테더 같은 거요. 이걸 거의 생존 수단처럼 쓰는 거죠. 마트 결제, 심지어 월급까지 이걸로 준다니. 와, 월급까지요? 그 정도면 정말 심각한 건데 동시에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실제 수요가 얼마나 클 수 있는지 보여주는 극단적인 예시인 거죠. 네. 근데 이런 수요가 꼭 경제 위기 국가에만 있는 건 아니라는 게 또 포인트잖아요. 맞아요. 그게 중요해요. 자료 보면 한국에서도요. 2025년 1분기 기준으로 국내 5대 거래소에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 거래액이 57조 원이래요. 57조요. 1분기에만. 와. 네, 이거 비트코인 다음으로 거래량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 투자를 넘어서는 어떤 관심이 있다는 거죠. 거래량뿐 아니라 실제 사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영상에서 강조하던데요. 외국인 노동자분들 많은 지역 있잖아요. 강남, 구로, 안산 이런 데서 급여 수단으로 쓰인다거나 아니면 동대문, 남대문 시장 상인분들이 결제나 환전할 때 활용한다고요. 네, 은행 계좌 만들기가 좀 어려운 분들한테는 이 디지털 지갑이 바로 대안이 되는 셈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홍콩의 리다페이라는 회사는 비자랑 손잡고요. 스테이블 코인으로 전 세계 비자 가맹점에서 쓸 수 있는 카드까지 내놨대요. 이게 한국에서도 사용 가능하다고 하고요. 이야, 진짜 빠르게 변하네요. 근데 왜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 사용이 갑자기 늘어나는 걸까요?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바로 그 지점에서 영상 속 오태민 교수의 분석이 나옵니다. 이걸 제도적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제도적 쓰나미요. 좀 표현이 강렬한데요.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이걸 그냥 보고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막대한 국가 부채 문제도 있고 또 달러 패권을 계속 유지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키우는 걸 아예 국가적인 전략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아, 미국에 콩그림이 있다는 거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움직임이 있나요? 영상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짚어요. 첫째는 미국 상원에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한테 100% 준비금을 의무화하는 법안, 뭐 지니어스 법안이라고도 하던데 이게 곧 표결에 들어간다는 거고요. 100% 준비금이요? 그럼 훨씬 안정적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둘째, 이게 더 중요한데 미국의 은행 규제 기관인 통화감독청의 OCC에서요. 은행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직접 다루고 보관하는 걸 허용했다는 거예요. 은행이 직접요? 네,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죠. 예전에는 뭐 테더처럼 약간 규제 바깥에 있는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은행 같은 정규군이 이 시장에 들어오는 신호탄이라는 거죠. 와, 그러면 진짜 판이 바뀌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사실상 뭐랄까 은행망 안 거치고 스마트폰으로 바로 주고받는 달러 예금 통장 비슷해지는 거죠. 국경 없이 즉시 전송되니까 그 파급력이 어마어마할 수밖에 없어요. 미국의 이런 움직임이면 다른 나라들은 좀 압박을 받겠네요. 한국 상황은 어떻다고 분석하나요? 바로 여기서 한국의 딜레마가 딱 드러납니다. 물론 우리 정부도 원화 기반 CBDC, 그러니까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나 민간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준비하고는 있거든요. 네, 그런 얘기는 들었어요. 근데 영상에서는 이게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강력한 경쟁 상대가 되긴 좀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해요. 왜냐면 정부가 발행하는 CBDC는 필요하면 마이너스 금리를 매긴다거나 사용 기한을 둘 수도 있잖아요. 일종의 통제 수단이죠.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이런 잠재적인 썩는 돈보다는 가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민간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더 선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용자들이 원화 대신에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더 많이 쓰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달러라이제이션, 달러 통용이 심화되는 문제죠. 사람들이 원화를 잘 안 쓰고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주로 쓰게 되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거나 내려도 정책 효과가 잘 안 먹히게 돼요. 통화 정책이 무력화될 수 있군요. 그렇죠. 예를 들어 원화 가치를 좀 내려서 수출을 돕고 싶어도 사람들이 바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옮겨가 버리면 정책 효과는 반감되고 자본 유출 같은 부작용만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오 교수는 이 현상이 한 5년 안에 현실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하더라고요. 5년이요?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네요. 그럼 이거 좀 심각한 위기 같은데 영상에서는 그럼 대안은 없다고 보나요? 아니요. 오히려 여기서 아주 대담한 역발상을 제시합니다. 그냥 방어적으로 원화 기반 디지털 화폐만 만들 게 아니라 공격적으로 나가자는 거예요. 공격적으로요? 어떻게요? 한국의
한국의 대표 기업들 있잖아요. 삼성, 네이버, 카카오나 뭐 주요 은행들이 직접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서 전 세계 시장을 공략하자는 주장이에요. 와, 한국 기업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요? 네, 우리의 그 뛰어난 IT 기술력, 빠른 디지털 적응력 이런 걸 무기로 삼아서 싱가포르나 스위스 같은 기존 금융 허브를 뛰어넘는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오, 이건 정말 생각의 전환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을 단순히 암호화폐 투자 이런 걸로만 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반도체 이후에 한국 경제를 이끌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국가적인 기회로 봐야 한다는 시각이죠. 그리고 이 기회의 창이 굉장히 짧아서 앞으로 한 1, 2년 안에 승부가 날 수도 있다. 매우 긴박한 상황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살펴본 이 자료는 스테이블 코인이 단순한 기술 트렌드가 아니라는 걸 정말 명확하게 보여주네요. 이게 국가의 통화 주권, 또 세계 금융 질서까지 바꿀 수 있는 그런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특히 한국에게는 이게 외면할 수 없는 위기이면서 동시에 발상만 바꾸면 엄청난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 분석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네, 여기서 우리 모두에게 질문 하나가 던져지는 것 같아요. 만약에요, 여러분 스마트폰 안에서 클릭 한 번으로 원화랑 달러,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형태의 달러를 자유롭게 바꾸고 또 전 세계 어디서든 이걸 쉽게 쓸 수 있다면 여러분의 금융 습관은 어떻게 바뀔까요? 상상만 해도 엄청난 변화인데요. 그렇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 앞에서 한국은 과연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는 게 오늘 이야기의 중요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